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은 광명과 통해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아까 성통공헌하여 조하여 그죠? 영덕회락하리라 하는 인간의 그 궁극의 삶의 목적을 이루는 게 성통공헌인데 이것이 바로 성통공헌이 바로 이것이다. 자, 이거를 도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어려워가지고 자, 신이 있어요. 그죠? 이 허공이 있고 허공에 이 처음 열릴 때 신이 계셨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죠? 그 신은 세 가지 작용을 한다. 그래서 삼신이라고 했어요. 삼신. 어떤 작용? 조화와 교화와 치화 세 가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신이 세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삼신이라고 했어요. 이 세 가지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조화신의 신성, 교화신의 신성, 치화신의 신성을 이 인간한테 내려옵니다. 그죠? 성, 명, 정이 내려옵니다. 이게 삼진, 세 가지 진짜배기. 진짜 보배단 말이에요. 본래 모든 인간은 이거를 받아가지고 인간으로 생겨난다. 야, 그런데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죠? 밥 먹고 화식하고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성이 이제 퇴색이 돼가지고 마음과 기와 신, 몸뚱아리로 나눠져요. 이거는 삼신의 마음, 삼신의 본래 마음, 삼신의 진짜 마음, 참된 마음, 이건 삼신의 영원한 생명, 이건 삼신의 영원한 정기. 그래, 그죠? 금강지체라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은 조금만 나이 들고 한 병 들면은 그냥 골골골골 하는데 본래반에 이것은 영원한 그런 것을 그런 금강불개지체와 같은 이런 정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현실적인 지금 모습은 인간은 마음과 기와 신, 요게 우리 지금 나의 모습이에요. 내 모습. 이 마음은 왔다 갔다 그죠? 마음이죠. 왔다 갔다. 기는 뭐예요? 이거는 뭡니까? 생명, 영원한 생명을 받았는데 이 기는 조금 살다 보면 그냥 골골골해요. 이 몸뚱아리는 금방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작용은 6가지 감정으로 나오고 기의 작용은 6가지 호흡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몸뚱아리는 6가지 이런 접촉하는 이런 걸로 드러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것을 아까 지감하고 조식하고 금촉을 잘해서 이 삼망을 삼진으로 되돌이키면 그것이 그죠? 아까 반진하의 일신이니라 신과 같은 하느님과 같은 그런 인간, 태일인간이 된다. 이게 우리 인간에 대한 정의고 인간이 자기를 발전시켜 나가는 자기 개발론. 이게 궁극의 자기 개발론이 나오는 거죠. 성. 그러면 이게 그죠? 이게 6천년 전에 나왔는데 이 성을 밝히는 것. 이걸 전공으로 해서 나온 문화가 뭐냐면 그게 불교입니다. 불교의 목적은 뭡니까? 견성, 성불하죠. 불성. 전부 성이에요. 인간의 본래 마음을 그죠? 밝혀내는 것. 찾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 마음을 드러내는 것. 이게 이 문화를 전공을 한 게 불교거든요. 그 다음에 명은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누려나가는 이게 뭐냐면은 도교의 공부가 이게 전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완성하면 신선이 돼가지고 수명이 막 쭉쭉 늘어나고 그러죠. 거기 가면 호흡 수련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정은 뭐다? 이거는 내 몸뚱아리를 어떻게 다루느냐. 몸뚱아리를 어떻게, 이거를 전공으로 발전되어 나온 문화가 뭐냐? 유교입니다, 유교. 그래서 인간이 존재가 이 세 가지로 이게 인간이에요. 요게 인간이 아니고, 요게 인간이 아니고, 요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걸 전공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불가의 고성들은 그죠? 성, 명, 쌍수라는 거죠. 불가의 스님들이 열심히 돌을 닦아보니까 성만 이게 되는 게 아니라 명도 닦아야 됩니다. 도가에서 이렇게 보니까 명만이 되니까 성명을 쌍수해야 된다고 그러죠.
높은 고수들이 세계에서는. 사실은 정을 바탕으로 성명을 쌍수하는 이게 본래 우리 문화의 근원자리의 인간의 그 수행문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유불선이라고 하는 이런 종교 문화의 자기 개발의 그런 근원적인 이야기가 벌써 5,800년 전에 이렇게 선언이 된 겁니다. 이것은 어떤 학설이라든지 견해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그 존재 그 진리 자체를 그냥 보고서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문화를 해석을 할 때 이 원본, 이게 원본입니다. 원형 문화를 알고서 이렇게 보면은 거기서 파생되어 나가는 모든 문화를 해석할 수 있는 눈이 확 열려버립니다. 그래야 이렇게 너무너무 다양하게 이렇게 퍼져 있는 이 세상 문화를 하나로 이렇게 조정하고 통합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역사를 뭐 단순히 뭐 역사 어떻게 뭐 왜곡돼서 뭐 화만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이거를 행동하려고 그러면 진정한 어떤 우리 문화의 그 내용을 원정 공부를 통해서 해야만 역사를 제대로 찾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아이고 근대사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돼버렸습니다. 이때까지 고대사 이야기했는데 근대사 이야기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돼서 2분 만에 마쳐야 되는데 한번 슬쩍슬쩍 보겠습니다. 녹두꽃 아시죠? 네. 갑자기 동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동학. 그래서 동학농민 국가기념일을 제정을 했죠. 응? 그래가지고 저 국회의원들이 이야기해요. 동학농민혁명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없다. 없었다. 그죠? 동학농민혁명군의 후손들이 3일 만세운동 이걸 했다. 동학을 알아야 된다. 근데 동학은 박정희 정권 시절에도 동학 이야기를 하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와서도 동학을 하고요. 근데 진짜 동학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동학에 대해서 몰라요. 서양 사람들이 이용범 박사님인데 하버드 대학에서 이 아시아 이상주의라는 책을 내가지고 이렇게 박사학위를 받았거든요. 왜 이게 동학을 연구한 내용입니다. 아시아에 이상주의가 이상적인 세상을 건설하려고 하는 사상이 있다. 아니, 아프리카에 있겠어요, 호주에 있겠어요, 뭐 유럽에 있겠어요. 아시아에 이게 있더라. 그게 통학이다. 당신은 한국말도 잘하고 한자도 잘하고 뭐 각국 그는 다 잘하니까 동학을 연구해라. 동학은 인류 문명 사이에 있어서 어떤 이상적인 세상을 건설하려는 어떤 깊은 어떤 뭔가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걸 냈어요. 하버드 대학교 들어가 보면 나옵니다. 아시안 밀러네리언니즘. 아이비리그에서 이 오바마 대통령이 이 책을 읽었거든요. 동학은 최순 대인사께서 창시를 했는데 동학에 어떻게 됐냐. 1860년 4월 5일 날 최순 선생이 경주 용담정에서 이렇게 수도를 하며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서 천주님과의 천상문답 사건이 일어나요. 천지의 주인이신 그 하느님과 문답을 한 도통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게 동학의 시작이에요. 이 사건이.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동학 연구원 학자들이 관심도 없고 몰라요. 응? 그러면 거기에서 뭐가 선언이 되었나. 그것을 이제 동경대전과 용담유사 이렇게 다 이렇게 그걸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최순대인사 그렇게 해서 이제 도는 천도, 하늘의 도다. 그런데 학적 동학이다. 그걸 배워가고 실천하는 것이 동학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사람들은 동학 그러면 서학에 대항해서 뭘 만들었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서학이 최순 선생이 그죠? 3번을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도전을 하다가 실패를 하고 마지막에 그렇게 성공을 하는데 거기에서 뭐 천주교 서학 그런 거 신경 쓸 생각 자체가 없었어요. 뭘 서학이요? 그거 아닙니다. 그냥 천도예요. 천도. 하늘의 도를 받았다. 그리고 그것을
배우고 실천하기 때문에 동학이다. 내가 동방 사람이니까 동학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나가니까 이제 조선 조정에서 이렇게 잡아도 체포를 해가지고 결국 1864년에 최순실에서 사형을 당하고 그 뒤로 동학이 쫙 퍼져나가면서 그 뒤 30년 후 1894년 갑오년에 전범준 장군을 그때는 이세교주 해월 최시영 선생이 되죠. 그때 이제 동학혁명이 갑오년 그죠? 초부터 말까지 거기에서 했는데 그 동학혁명이 결국에는 일본 제국주의의 이 무자비한 공격으로 참 안타깝게도 실패를 하죠. 그러면 동학이 최순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첫 번째가 무국대도가 열린다는 거예요. 동학 동경대전을 보면은 무국대원이가 대원이라는 구절이 한 15번 정도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최순실은 끊임없이 무국대원을 이야기해요. 무국대도. 동학 연구를 하면 이거 뭘 압니까? 아무도 이야기 안 해요. 그냥 자기 정권, 그죠? 자기 뭐 정치 이런 데 유리한 데로 쓰지. 이게 뭐냐? 무국대도 무국지요. 제가 어린이들한테 무국대도를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무국을 설명을 할 수가 없어서 고민하다가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도화지가 있습니다. 흰 도화지. 아무것도 없어요. 아까 허공장 허공이에요. 근데 이거 숫자로 표현하면 이거 뭐다? 0이죠, 0. 흰 백도화지. 거기에다가 쫙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뭐 하루 종일 그렸어요. 그래 이제 다 그렸어요. 완성된 그림. 그죠? 이게 뭐다? 완성된 이게 무국이다. 응? 이게 숫자로 말하면 뭐다? 0에서부터 1, 2, 3, 4. 아까 그죠? 천문관에 나오죠? 1, 2, 3, 4, 5, 6, 7, 8, 9, 10. 10. 무국은 숫자로 말하면 10입니다. 10의 시대, 무국의 시대, 인간의 궁극적인 아시아 이상주의 이상의적인 세상, 그죠? 이상주의 세상, 인간의 삶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 세상, 그 세상을 추구하는 그런 도가 나온다. 그런데 이거는 주관적인 거고 무국지 운이라고요. 운은 때예요. 때. 타임. 시대. 무국의 때가 있다. 무국의 도가 나오고 무국의 때가 있다. 그래 동학이 바로 무국대도 시대를 열린다는 걸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국대도 닦아내니 5만 년 뒤에 우수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무국대도가 이제 나와서 그걸 닦는데 이거는 5만 년의 운수로다. 동학 교도들이 머리띠를 딱 두르고 축창 들고 혁명을 했는데 여기 뭐라고 써냐? 5만 년 수운이라고 쓰고 있어요. 5만 년 수운. 5만 년의 운수를 받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그거 설명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시천주 조화적 영생문 똑똑똑똑하고 나오죠? 시천주 조화적 영생문 주문을 읽어요. 5만 년의 운수다. 이거는 역사 중에도 큰 역사, 빅히스토리를 봐야 합니다. 빅히스토리. 이거 동해대대로 나온 개벽 후 5만 년에 내가 또한 처음이다. 최수훈 네가 개벽 후 5만 년에 네가 처음으로 무국대도를 받는다.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뭐냐? 빅히스토리를 봐야 됩니다. 우리의 그죠? 100년 전 이게 아니라 우주가 열린, 그죠? 아까 환웅천왕의 3일 신고가 뭡니까? 그게 빅히스토리입니다. 완전 무의 세계의 이 허공의 세상에서 하늘이 열리고, 그죠? 천체가 만들어지고, 지구가 만들어지고, 그 생명이 나오고, 거기에서 우주의 이상되는 인간이 나와서 인간이 완성되는 그 과정, 그 전체가 빅히스토리입니다. 그 주기가 어떻게 되냐? 그죠? 이게 5만 년이에요. 5만 년. 5만 년 전에, 그죠? 이 현생인류, 호모사피엔스 사피엔스가 나와서 현생, 이런 문명을 이루기 시작한 지 5만 년 만에 이제 최수 네가 처음으로 무국대도를 네가 받는 거다. 인류 전체 문명사를 놓고서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의 시간이 확 커지는 겁니다. 베이스토리. 그 다음에 뭡니까? 현실에서 동방탄에 오신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본만 나와서 똑똑똑 보면 그죠? 시천주 조화정 축창 들고 가면서 시천주 조화
매일 그 주문 읽으면서 수행하고 혁명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 누가 이야기해요? 통합 농민혁명군들의 정신세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혁명했다는 그것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그죠? 무국의 세상을 여는 그런 천지의 주인을 늘 모시는 그런 문명이 나온다. 근데 이 시천주가 지금 그 동학혁명 10회 후에 천도교로 바뀌면서 인내천으로 바뀌어버렸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뭐 통과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 앞으로 12제국 괴지로서 다시 개혁하리라. 다시 개혁. 12제국 괴지로서 온 세상이 이런 그 질병의 어떤 큰 병국을 이렇게 맡게 된다. 이걸 이야기해요. 이건 또 무슨 이야기예요? 이 다시 개혁은 구청이 아까 나왔잖아요. 그죠? 다시 개혁. 처음 개혁이 있고 다시 개혁이 있다. 처음 개혁이 있고 이번에 다시 개혁을 한다. 처음 개혁은 현재 문명이 5만 년 전에 열리는 그런 선천 개혁을 이야기하고, 다시 개혁은 다음 새로운 이제 궁극의 세상이 열리는 그런 후천 개혁을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병이라고 하는 이런 큰 어떤 하나의 고비를 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동학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자, 인권대 감독이 계획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죠. 연세 드신 분들 이 영화를 아실 거예요. 이덕화죠, 이덕화. 정봉준 장. 이덕화가 이세교주 해월 최시영 선생으로 나옵니다. 동학혁명을 했어요. 혁명을 했는데 결국 실패를 하죠. 응? 그래서 해월 최시영 선생 평생을 그죠? 도망자 생활을 하죠. 도망하고. 응? 동학이 개벽이에요, 개벽.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 이상적인 세상이 열리는 거. 그거를 말했습니다. 개벽에 그런 객관적인 무국의 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개벽을 이루는, 그죠? 그 어떤 무국 대도, 그게 있다. 객관과 주관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학혁명은 어떻게 일어났냐? 객관적인 때를 기다리다가 세상은 점점 더 어려워지니까 우리가 세상을 개벽하자. 그러면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준비가 부족해서 완전히 망하고 처참하게 몰살당했습니다. 최재형 선생도 마지막에 잡혀서 교수형을 잘해요. 이 영화 제일 끝에 보면은 다 잔잔하게 나와요. 제자가 해월 최재형 선생한테 묻습니다. 선생님, 개벽은 언제 옵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니까 이덕화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길에 비단이 깔리고 만국의 군대가 이 나라를 쓸고 지나간 뒤에 개벽은 오리라. 그러면서 교수를 하면서 돌아가세요. 자, 지금 동학혁명을 국가기념일을 만들자 하는 것은 뭔가 이 어떤 뭔가 그죠? 이 현실에 대해서 분노하라. 분노하라. 그리고 각성해라. 이 진실을 각성해라. 우리 역사가 어떤 것인가를 제대로 각성을 하라. 그리고 행동하라. 행동하려면 뭘 알아야 행동하잖아요. 우리 피에 지배람상 회상 길이 뭐가 흐르고 있는지를 알아야 행동을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이거를 하는데 이런 주관적인 우리들의 어떤 문화혁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깨어진 그런 정신, 그 다음에 객관적인 그런 때의 문제, 이 두 가지가 함께 되었을 때 동학의 이상이 완성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지금 그런 때가 무르익지 않았겠습니까? 이 세상이 무르익을 때로 무르익었죠? 무르익었습니다. 이제 진정으로, 그렇다고 우리가 뭐 옛날 동학혁명처럼 죽창정을 일어나는 게 아니라 문화혁명을 해야죠. 문화혁명. 그죠? 우리 역사를 진정으로 광복시키는 그런 보이지 않는, 그죠? 조용하지만 힘찬 그런 혁명. 그래서 이 대한사랑이 역사를 광복시키는 역사 광복군으로서 이런 노래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참을 하시고 함께 구원을 하고, 아니, 국가에서도 투자도 안 하고 국가에서 관심도 안 가지고 국가에서 노력도 안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그걸 해야 되는 거고, 이것은 단순히 그냥 무슨 반짝하는 이런 시민운동 이런 것이 아니라 역사의 큰 그죠? 기나긴 그 맥을 통해서 일관되는 그런 정신과 문화, 가치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이렇게 엄청난 우리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서 이렇게 행하는 것이니까요. 여기에 이 행보에 많이 동참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시간이 7분 오버가 됐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예,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